눈 질환의 원인은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다. 우리나라 성인은 물론 아이들의 눈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구건조증은 물론이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증, 당뇨병성 망막증 등 각종 눈 관련 질환자들을 합치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눈 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아이들의 눈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백내장과 녹내장 등이 젊은 층에서도 발병하고 있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일반적으로 4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20대에서 30대와 40대 초반에서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녹내장 환자가 73%나 늘어났고 20대에서 30대 환자 역시 46%나 늘어났다. 또한 아이들도 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조절장애가 생기고 이것이 진성근시로 발전하거나 사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눈 관련 질환의 발병은 잘못된 식생활, 생활습관들 때문에 생기므로 눈 질환은 생활습관병이다. 생활습관병의 발병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주로 그 사람의 생활습관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암, 당뇨병, 동맥경화,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행히도 이러한 생활습관병은 나이와 상관없이 생활습관만 바꾸면 언제든 호전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 자신의 노력으로 눈 질환은 얼마든지 예방,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눈 질환 식생활 개선으로 낫는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눈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신체 중에서 가장 발달된 기관입니다. 눈은 사물을 보는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뇌의 정보기관으로 작용하여 사물을 뇌로 전달합니다. 눈동자를 통해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대량의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뇌로 전송함으로써 사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를 구축해주는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눈은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눈은 몸의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몸의 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건강한 사람의 눈은 생기가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반면 몸이 좋지 않거나 병에 걸린 사람의 눈은 힘이 없거나 탁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고성능 기관으로 정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기 쉬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눈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상태일 때는 눈에 힘이 더해지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눈이 흐리멍텅하게 보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동요되어 있을 때도 눈이 불안하고 주위를 헤매게 됩니다. 환자의 안구 내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안구의 혈관 상태를 통해 그 사람의 몸의 건강 상태, 식사나 운동량, 스트레스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통해 동맥과 정맥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온몸의 동맥 경화나 혈압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맥 경화나 혈압은 개인의 오랜 생활 습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동맥 경화가 진행되어 고혈압이 발생했다면 식사나 운동,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눈의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는데 이는 더 진전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압력을 높여 혈액의 흐름을 돕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안구의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안구의 혈압 굵기를 통해 혈압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눈의 동맥 경화가 나타나면 뇌의 혈관에도 동일한 동맥 경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눈은 온몸의 동맥 경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혈관은 딱딱해질수록 급격한 압력에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눈 질환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이러한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발병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병은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며 생활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성인병이라기보다는 오늘날에는 생활 습관병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생활 습관병은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쳐 발병하는 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식사를 비롯한 잘못된 생활 습관이 반복되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 이러한 병이 생깁니다.
혈액은 몸에서 같은 속도로 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나쁜 혈액은 끈적끈적하며 다양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암 또한 혈액의 흐름이 나쁜 부위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고 눈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눈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수분 대사도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혈액이 눈의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흐르고 있다면 다양한 눈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몸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 몸의 이상이나 질병도 스스로 치유됩니다. 반대로 혈액이 탁하고 전도가 높으면 혈액순환이 나쁘고 혈액과 수분이 정체되면 눈이 탁하고 부으며 시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두통이나 어깨결림, 요통, 냉증 등의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혈액을 뽑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탁한 혈액은 적혈구가 서로 이어져 있다. 본래는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야 할 적혈구들이 여러 개가 붙어 소시지 같은 모습을 띱니다. 적혈구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가느다란 모세혈관 속에서도 적혈구는 형태를 바꾸면서 통과할 수 있지만 여러 개가 붙어 소시지 형태가 되면 원활하게 흐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고 있는 동안에 컵 2개 분량의 땀을 흘립니다. 따라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가 하루 중 가장 혈액이 탁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개인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분이 소변이나 땀, 호흡, 대변 등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더욱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 적은 양의 물을 입에 머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갈증이 해소되지만 정작 몸은 500ml나 되는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만성적인 탈수 상태는 다양한 증상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두통이나 어깨결림, 무력감 등이 생깁니다. 이는 몸이 탈수되어 혈액이 탁해진 결과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두통이 있을 때는 두통약을 먹지 말고 시험삼아 물을 두꺼워 정도 마셔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결핵을 제외하는 것은 심장이지만 이는 펌프 작용에 의한 것으로 심장은 방출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심장으로 돌아온 양만큼만 방출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근육의 작용에 의해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맥에는 펌프 작용이 없습니다. 말초 혈관까지 도달한 혈액은 정맥 주위에 있는 근육의 작용에 의해 조금씩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근육은 발에 많이 있는데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오도록 하려면 산책 등과 같은 걷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보통 운동이 부족하면 쉽게 붓게 되는데 이는 말초 혈관에 혈액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은 섭취하는 식품에 의해서도 탁해지거나 맑아집니다. 혈액을 탁하게 하는 식품의 대표적인 예는 육류와 지방, 설탕 등이고 반대로 혈액을 맑게 하는 식품의 대표적인 예는 채소입니다. 또한 주로 어떤 음료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액이 맑아지거나 탁해질 수도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음료의 대표적인 예는 생수와 감잎차입니다. 반대로 혈액을 탁하게 하는 음료의 대표적인 예는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음료입니다. 탁한 혈액은 눈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눈 혈관의 동맥 경화가 진행되어 혈액이 탁해지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황반변성증, 안저출혈 등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오랫동안 그 상태가 지속되면 마침내 눈의 생활습관병이 발병합니다. 실제로 같은 눈의 생활습관병은 발병하기 전에 다양한 눈의 증상과 질환을 나타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병의 전조 증상으로 장악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넘어갑니다. 이러한 질환의 발병이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혈관과 맑고 깨끗한 혈액은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필자는 눈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잘못된 생활습관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과식이나 동물성 식품, 설탕,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눈의 혈액순환이나 수분 대사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며 눈의 생활습관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눈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식사는 소식과 현미 채식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분 섭취의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커피, 홍차, 녹차 등과 같은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음료는 이뇨작용이 강하므로 이런 종류의 음료만으로 수분을 보충한다면 탈수 상태가 자주 일어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탁해지고 점조도가 높아집니다. 반면 수분의 섭취에 가장 좋은 음료는 생수와 감잎차입니다.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도 혈액순환이나 수분 대사를 나쁘게 해서 눈의 생활습관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바로바로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 질환을 생활습관병으로 인식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생활습관병을 개선하면 눈 질환도 쉽게 치유됩니다. 백내장에 걸리면 투명했던 수정체가 혼탁해집니다. 수정체의 혼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활성산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백내장이 젊은 층에도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자외선 이외에도 스트레스, 과로, 운동 부족, 흡연 등이 겹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백내장이 조기에 발병합니다. 백내장의 발병 원인으로 흡연이 거론되고 있진 않지만 다른 나라의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2.5배나 백내장에 걸리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병하는 평균 연령도 비흡연자의 평균이 71세인데 반해 흡연자는 64세로 흡연의 폐해와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정체는 원래 비타민C를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에 걸린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아주 저농도 또는 없는 1조차 있으므로 필자는 비타민C의 부족이 백내장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크게 소비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황반 변성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200%나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그 이유는 수정체를 제거한 후 망막이 급격하게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5년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30년에 필적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렌즈 삽입술에 의한 자외선 차단이 이루어져서 그 위험성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시력이 저하된 경우라면 수술을 하는 편이 좋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백내장이 걸리게 된 원인을 파악한 뒤 이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백내장은 진행이 더딘 경우가 많으므로 그 단계에서 예방과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녹내장에 걸려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방치할까?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녹내장은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필자는 생활 습관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눈의 종합의학이란 생활 전반에서 그릇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생활 습관을 익힘으로써 몸 전체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 눈 질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식생활이며 운동이나 스트레스 대책도 그중 하나입니다. 맑고 깨끗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생활 습관과 탁하게 하는 생활 습관에는 각각의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카페인 음료의 과다 섭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수분의 대부분을 카페인 음료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 현대인 둘 중 하나는 카페인 중독자라고 합니다. 또한 두통약에도 비교적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두통약을 상용하는 것도 카페인 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많이 마시면 탈수 증상이 발생하며 안구 속의 수분도 빠져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배뇨가 촉진되어 몸에 이로울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뇨 촉진은 좋은 효과지만 과도한 배설로 인해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져 탈수 증상을 유발합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생수와 감잎차를 소량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소는 소중한 수분 섭취원이므로 수분 섭취를 위해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채소, 해조류, 어패류 등을 중심으로 섭취합니다. 채소는 가능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할 음식 중에는 정제한 공유, 육묘, 햄, 소세지류, 튀김이나 튀긴 음식처럼 기름으로 조리한 음식,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수, 과자류, 첨가물이나 인공 착색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등이 있습니다. 영양적인 면에서는 눈은 신체기관 중에서도 영양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피로를 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비타민C, 효소, 아연 등을 대량으로 소비합니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 등을 적절하게 보충하기 위해서도 앞서 말한 정제하지 않은 공유나 채소, 해조류, 어패류를 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것이나 기름진 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중에서 으뜸으로 꼽힙니다. 설탕이나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눈 건강은 물론이요, 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이는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류를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과자나 튀김, 튀긴 음식 등 기름을 사용한 식품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도록 합니다. 특히 눈 질환이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 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끊어야 할 것 중 으뜸이 술과 담배라면 육식 또한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식은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위안 세균이 번식하는 원인이 되며 이들 위안 세균은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숙변이 쌓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육식으로 인한 숙변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는 장 속에서 부패되어 아민류를 생성합니다. 이 아민류가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깨트리고 유해한 세균을 번식시킵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 많이 먹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더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배를 8분만 차게 먹으면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소식입니다. 눈 건강을 유지하거나 눈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식이 중요하며 소식이 필요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는 달리기나 등산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사람과의 면담을 앞두거나 남들 앞에서 연설이나 강연을 해야 할 경우에도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모자란 듯이 먹어야 일이 수월하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항상 몸을 최상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은 배를 8분 즉 소식인 것입니다. 눈 질환도 비만이나 혈액장애, 고혈압 등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현미채식이나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한다 해도 과식을 한다면 비만이 해결되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소식을 할수록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질 좋은 음식이란 앞서 말한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현미나 채소, 콩류를 말합니다. 소식을 하기 위한 3단계 식사법과 지금까지 삼가해야 하는 식품, 적극적으로 먹어야 하는 식품, 주식이나 부식의 섭취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3단계로 구분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단계. 간식과 야식을 끊습니다. 야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야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라도 야식을 먹지 않고 잠을 자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가 평소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늘 먹던 야식을 끊으니 배가 고파서 오히려 컨디션을 해치거나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도 조금의 노력으로 한 주나 열흘 동안 야식을 먹지 않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배를 8부만큼 차게 먹습니다. 여기서 배의 8부란 해당 사람의 위 기능이 10부라고 가정했을 때 1의 식사량을 80% 정도만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위에 20% 여유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가 찰 때까지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따라서 배를 8부 정도만 차게 먹으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아침 식사를 거름하. 아침 식사를 거르고 대신 발화현미 주스나 채소 주스를 마십니다.
간식과 야식을 끊고 배를 8부만큼 차게 먹는 습관을 형성했다면 이제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는 기존과 동일한 양으로 먹되 아침 식사는 거르도록 합니다. 다만 아침 식사를 거른 만큼 점심이나 저녁 식사의 양을 늘린다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눈질환 식생활 개선으로 낫는다를 리뷰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책에서 말한될 눈에 좋은 식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식품도 좋았지만 유독 이 식품을 먹으니 눈 건강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먹었던 눈에 좋은 식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 질환의 원인은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다. 우리나라 성인은 물론 아이들의 눈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구 건조증은 물론이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증, 당뇨병성 망막증 등 각종 눈 관련 질환자들을 합치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눈 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아이들의 눈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백내장과 녹내장 등이 젊은 층에서도 발병하고 있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일반적으로 4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20대에서 30대와 40대 초반에서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녹내장 환자가 73%나 늘어났고 20대에서 30대 환자 역시 46%나 늘어났다. 또한 아이들도 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조절장애가 생기고 이것이 진성근시로 발전하거나 사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눈 관련 질환의 발병은 잘못된 식생활, 생활습관들 때문에 생기므로 눈 질환은 생활습관병이다. 생활습관병의 발병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주로 그 사람의 생활습관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암, 당뇨병, 동맥경화,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행히도 이러한 생활습관병은 나이와 상관없이 생활습관만 바꾸면 언제든 호전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 자신의 노력으로 눈 질환은 얼마든지 예방,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눈 질환 식생활 개선으로 낫는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눈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신체 중에서 가장 발달된 기관입니다. 눈은 사물을 보는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뇌의 정보기관으로 작용하여 사물을 뇌로 전달합니다. 눈동자를 통해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대량의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뇌로 전송함으로써 사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를 구축해주는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눈은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눈은 몸의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몸의 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건강한 사람의 눈은 생기가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반면 몸이 좋지 않거나 병에 걸린 사람의 눈은 힘이 없거나 탁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고성능 기관으로 정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기 쉬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눈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상태일 때는 눈에 힘이 더해지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눈이 흐리멍텅하게 보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동요되어 있을 때도 눈이 불안하고 주위를 헤매게 됩니다. 환자의 안구 내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안구의 혈관 상태를 통해 그 사람의 몸의 건강 상태, 식사나 운동량, 스트레스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통해 동맥과 정맥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온몸의 동맥 경화나 혈압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맥 경화나 혈압은 개인의 오랜 생활 습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동맥 경화가 진행되어 고혈압이 발생했다면 식사나 운동,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눈의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는데 이는 더 진전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압력을 높여 혈액의 흐름을 돕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안구의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안구의 혈압 굵기를 통해 혈압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눈의 동맥 경화가 나타나면 뇌의 혈관에도 동일한 동맥 경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눈은 온몸의 동맥 경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혈관은 딱딱해질수록 급격한 압력에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눈 질환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이러한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발병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병은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며 생활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성인병이라기보다는 오늘날에는 생활 습관병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생활 습관병은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쳐 발병하는 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식사를 비롯한 잘못된 생활 습관이 반복되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 이러한 병이 생깁니다. 혈액은 몸에서 같은 속도로 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나쁜 혈액은 끈적끈적하며 다양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암 또한 혈액의 흐름이 나쁜 부위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고 눈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눈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고 수분 대사도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혈액이 눈의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흐르고 있다면 다양한 눈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몸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 몸의 이상이나 질병도 스스로 치유됩니다. 반대로 혈액이 탁하고 전도가 높으면 혈액 순환이 나쁘고 혈액과 수분이 정체되면 눈이 탁하고 부으며 시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두통이나 어깨 결림, 요통, 냉증 등의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혈액을 뽑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탁한 혈액은 적혈구가 서로 이어져 있다. 본래는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야 할 적혈구들이 여러 개가 붙어 소시지 같은 모습을 띱니다. 적혈구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가느다란 모세혈관 속에서도 적혈구는 형태를 바꾸면서 통과할 수 있지만 여러 개가 붙어 소시지 형태가 되면 원활하게 흐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고 있는 동안에 컵 2개 분량의 땀을 흘립니다. 따라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가 하루 중 가장 혈액이 탁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개인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분이 소변이나 땀, 호흡, 대변 등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더욱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 적은 양의 물을 입에 머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갈증이 해소되지만 정작 몸은 500ml나 되는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만성적인 탈수 상태는 다양한 증상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두통이나 어깨 결림, 무력감 등이 생깁니다. 이는 몸이 탈수되어 혈액이 탁해진 결과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두통이 있을 때는 두통약을 먹지 말고 시험삼아 물을 두꺼워 정도 마셔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결핵을 제외하는 것은 심장이지만 이는 펌프 작용에 의한 것으로 심장은 방출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심장으로 돌아온 양만큼만 방출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근육의 작용에 의해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맥에는 펌프 작용이 없습니다. 말초 혈관까지 도달한 혈액은 정맥 주위에 있는 근육의 작용에 의해 조금씩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근육은 발에 많이 있는데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오도록 하려면 산책 등과 같은 걷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보통 운동이 부족하면 쉽게 붓게 되는데 이는 말초 혈관에 혈액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은 섭취하는 식품에 의해서도 탁해지거나 맑아집니다. 혈액을 탁하게 하는 식품의 대표적인 예는 육류와 지방, 설탕 등이고 반대로 혈액을 맑게 하는 식품의 대표적인 예는 채소입니다. 또한 주로 어떤 음료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액이 맑아지거나 탁해질 수도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음료의 대표적인 예는 생수와 감잎차입니다. 반대로 혈액을 탁하게 하는 음료의 대표적인 예는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음료입니다. 탁한 혈액은 눈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눈 혈관의 동맥 경화가 진행되어 혈액이 탁해지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황반변성증, 안저출혈 등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오랫동안 그 상태가 지속되면 마침내 눈의 생활습관병이 발병합니다. 실제로 같은 눈의 생활습관병은 발병하기 전에 다양한 눈의 증상과 질환을 나타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병의 전조 증상으로 장악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넘어갑니다.
이러한 질환의 발병이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혈관과 맑고 깨끗한 혈액은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필자는 눈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과식이나 동물성 식품, 설탕,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눈의 혈액순환이나 수분 대사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며 눈의 생활습관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눈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식사는 소식과 현미 채식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분 섭취의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커피, 홍차, 녹차 등과 같은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음료는 이뇨작용이 강하므로 이런 종류의 음료만으로 수분을 보충한다면 탈수 상태가 자주 일어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탁해지고 점조도가 높아집니다. 반면 수분의 섭취에 가장 좋은 음료는 생수와 감잎차입니다.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도 혈액순환이나 수분 대사를 나쁘게 해서 눈의 생활습관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바로바로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 질환을 생활습관병으로 인식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생활습관병을 개선하면 눈 질환도 쉽게 치유됩니다. 백내장에 걸리면 투명했던 수정체가 혼탁해집니다. 수정체의 혼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활성산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백내장이 젊은 층에도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자외선 이외에도 스트레스, 과로, 운동 부족, 흡연 등이 겹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백내장이 조기에 발병합니다. 백내장의 발병 원인으로 흡연이 거론되고 있진 않지만 다른 나라의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2.5배나 백내장에 걸리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병하는 평균 연령도 비흡연자의 평균이 71세인데 반해 흡연자는 64세로 흡연의 폐해와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정체는 원래 비타민C를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에 걸린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아주 저농도 또는 없는 1조차 있으므로 필자는 비타민C의 부족이 백내장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크게 소비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황반변성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200%나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그 이유는 수정체를 제거한 후 망막이 급격하게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5년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30년에 필적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렌즈 삽입술에 의한 자외선 차단이 이루어져서 그 위험성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시력이 저하된 경우라면 수술을 하는 편이 좋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백내장이 걸리게 된 원인을 파악한 뒤 이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백내장은 진행이 더딘 경우가 많으므로 그 단계에서 예방과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녹내장에 걸려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방치할까?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녹내장은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필자는 생활 습관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눈의 종합의학이란 생활 전반에서 그릇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생활 습관을 익힘으로써 몸 전체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 눈 질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식생활이며 운동이나 스트레스 대책도 그중 하나입니다. 맑고 깨끗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생활 습관과 탁하게 하는 생활 습관에는 각각의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카페인 음료의 과다 섭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수분의 대부분을 카페인 음료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 현대인 둘 중 하나는 카페인 중독자라고 합니다. 또한 두통약에도 비교적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두통약을 상용하는 것도 카페인 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많이 마시면 탈수 증상이 발생하며 안구 속의 수분도 빠져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배뇨가 촉진되어 몸에 이로울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뇨 촉진은 좋은 효과지만 과도한 배설로 인해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져 탈수 증상을 유발합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생수와 감잎차를 소량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소는 소중한 수분 섭취원이므로 수분 섭취를 위해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채소, 해조류, 어패류 등을 중심으로 섭취합니다. 채소는 가능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할 음식 중에는 정제한 공유, 육묘, 햄, 소세지류, 튀김이나 튀긴 음식처럼 기름으로 조리한 음식,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수, 과자류, 첨가물이나 인공 착색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등이 있습니다. 영양적인 면에서는 눈은 신체기관 중에서도 영양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피로를 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비타민C, 효소, 아연 등을 대량으로 소비합니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 등을 적절하게 보충하기 위해서도 앞서 말한 정제하지 않은 공유나 채소, 해조류, 어패류를 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것이나 기름진 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중에서 으뜸으로 꼽힙니다. 설탕이나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눈 건강은 물론이요, 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이는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류를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과자나 튀김, 튀긴 음식 등 기름을 사용한 식품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도록 합니다. 특히 눈 질환이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 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끊어야 할 것 중 으뜸이 술과 담배라면 육식 또한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식은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위안 세균이 번식하는 원인이 되며 이들 위안 세균은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숙변이 쌓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육식으로 인한 숙변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는 장 속에서 부패되어 아민류를 생성합니다. 이 아민류가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깨트리고 유해한 세균을 번식시킵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 많이 먹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더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배를 8분만 차게 먹으면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소식입니다. 눈 건강을 유지하거나 눈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식이 중요하며 소식이 필요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는 달리기나 등산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사람과의 면담을 앞두거나 남들 앞에서 연설이나 강연을 해야 할 경우에도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모자란 듯이 먹어야 일이 수월하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항상 몸을 최상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은 배를 8분 즉 소식인 것입니다. 눈 질환도 비만이나 혈액장애, 고혈압 등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현미채식이나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한다 해도 과식을 한다면 비만이 해결되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소식을 할수록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질 좋은 음식이란 앞서 말한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현미나 채소, 콩류를 말합니다. 소식을 하기 위한 3단계 식사법과 지금까지 삼가해야 하는 식품, 적극적으로 먹어야 하는 식품, 주식이나 부식의 섭취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3단계로 구분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단계. 간식과 야식을 끊습니다. 야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야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라도 야식을 먹지 않고 잠을 자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가 평소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늘 먹던 야식을 끊으니 배가 고파서 오히려 컨디션을 해치거나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도 조금의 노력으로 한 주나 열흘 동안 야식을 먹지 않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배를 8부만큼 차게 먹습니다. 여기서 배의 8부란 해당 사람의 위 기능이 10부라고 가정했을 때 1의 식사량을 80% 정도만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위에 20% 여유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가 찰 때까지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따라서 배를 8부 정도만 차게 먹으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아침 식사를 거름하. 아침 식사를 거르고 대신 발화현미 주스나 채소 주스를 마십니다. 간식과 야식을 끊고 배를 8부만큼 차게 먹는 습관을 형성했다면 이제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는 기존과 동일한 양으로 먹되 아침 식사는 거르도록 합니다. 다만 아침 식사를 거른 만큼 점심이나 저녁 식사의 양을 늘린다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눈질환 식생활 개선으로 낫는다를 리뷰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책에서 말한 눈에 좋은 식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식품도 좋았지만 유독 이 식품을 먹으니 눈 건강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먹었던 눈에 좋은 식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